안녕하세요. 포토샵 CC 2019 포토샵 완전 초보를 위한 실전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잡지라든지 카메라로 찍은 인화한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 있는 사진들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토샵은 어떤 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까?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죠.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은 사진을 어떻게 해서 구했던 간에, 만들었던 간에 일단 이 사진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안에 사진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실물에 있는 사진이 이제 디지털화 돼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디카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다 넣던지 어쨌든 간에 디지털화된 사진이 내 컴퓨터에나 뭐 내 핸드폰에나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 이미지가 되겠죠. 이 디지털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게 포토샵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바로 픽셀이 되겠습니다. 이 픽셀의 개념이 없으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이론적인 픽셀의 개념과 해상도의 개념은 익히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고 가끔 작업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결과물을 어디론가 보낼 때 굉장히 곤란한 것들을 많이 겪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픽셀이 어디서 주로 쓰입니까? 제가 네이버 중고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여기다 사진을 한번 올려볼 텐데요. 예, 여러분들이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에 사진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간에 인터넷에서 뭔가 사진을 올릴 때는 반드시 사이즈, 즉 픽셀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하나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떠요. 사진을 올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들어다가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옆에 뭔가가 나오네요. 여기죠? 자, 960px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픽셀을 얘기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죠? 네, 요게 픽셀입니다. 픽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960px를 누르면 쭉 나오게 됩니다. 320부터 쭉 해서 1080 원본 크기. 그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자를 가지고 사이즈를 재게 됩니다. 이렇게 자가 있죠? 여기에 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1cm, 2cm, 3cm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있으면 길이를 이제 자로 재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 2.5cm다 그러면 다 동일한 길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니터에서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이는 이 사진의 이 사이즈는 자, 자로 잴 수가 없죠. 모니터를 자로 어떻게 잽니까? 뭐 물론 잰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모니터에 보이는 또는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디지털 이미지들은 모두 픽셀의 단위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격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려면 돋보기나 이런 현미경으로 엄청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자,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격자가 다 나오게 돼요. 이게 그림의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림의 최소 단위란 어떤 거의 최소 단위예요?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죠. 우리가 자로 사이즈를 잴 때 최소 단위는 뭐 밀리미터 단위가 이제 최소면 1mm, 2mm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뭐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더 쪼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디지털 이미지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작은 단위예요. 이게 픽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까 봤던시피 960px고 예를 들어 이게
360px다. 그러면 요 그림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960픽셀, 360픽셀이란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모니터에서 보던지 간에 항상 이 픽셀 사이즈를 얹으면 똑같이 나올까요?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모니터가 큰 것은 픽셀이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가 더 작으면 픽셀이 작은 것도 있고요. 이 해상도가 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서는 요만하게 보이고 이 모니터에서는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건 모니터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같은 픽셀이라도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나 이런 해상도에 따라서도 또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 데로 보면 엄청나게 또 커 보여요. TV에 있는 픽셀은 더 큽니다. 이 컴퓨터 모니터보다.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배우시려면 이제 포토샵 정식 수업에 들어가시면 심도 있게 배우시는데, 지금은 일단 기본 단위가 픽셀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모니터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 보일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수업을 듣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도예요. 해상도. 이 해상도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1인치 안에 이 점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치 안에 이 점들이 모니터 있죠,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 지금 보시는 거요. 그 안에는 요게 72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상도를 100개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모니터는 어차피 픽셀이 72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개를 해도 얘는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이미지는 72개의 해상도를 갖는 것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보듯이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 사진을 올릴 때는 72 이상은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해상도. 여기 해상도 관련해서는 나중에 인쇄나 뭐 요런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상도는 72가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DPI라고 부릅니다. DPI. 자, 해상도는 DPI. 사이즈는 뭐예요? PX, 즉 픽셀.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픽셀과 해상도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포토샵 할 때 가장 꼭 필요한 툴들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위쪽에 보면 탭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탭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이 몇 %로 보이는지 여기에 나오게 돼요. 지금은 66.7%의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거를 100% 상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축소됐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자, 툴들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여기 보이시죠? 자, 요 돋보기 모양을 선택을 한번 하신 다음에 그림 위에 얹으면 플러스 표시라고 나오죠?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확대가 돼요. 지금 100%죠?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축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컨트롤 키, 알트 키 있죠? 자, 여기서 키보드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돋보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알트 키 누르면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서 축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난 이쪽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움직여야겠죠. 이 돋보기 툴 우측 위에 보면 손바닥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 손바닥은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하면 도화지를
또는 그림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툴이 되겠어요.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움직이는 툴. 자, 이 돋보기는 말 그대로 돋보기로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림에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돋보기로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그림 사이즈에는 변화가 없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보이는 것만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돼서 보일 뿐이다. 그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 있는 손바닥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축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스페이스바 있죠? 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툴들이 있더라도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 툴이 바뀌어요. 근데 뭐 단축키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하실 때는 툴에 가서 선택하면 되죠. 꼭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꼭 필요한 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